네,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와 계신 친구들 다 광남고 합격하신 친구들 맞으시죠? 광남고. 자, 광남고 내신 경향, 시험 유형 문제들 살펴보면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앞으로 광남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학습량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1학년 학교 광남고 영역별 비중,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등등이 어떻게 비율이 나뉘어지는지, 그리고 문항수, 그리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출 대표 유형 알려드릴 거예요. 광남고의 특이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다음 기출 총평, 그리고 DYB 내신 비책, 그리고 내신 시간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학교별 내신 경향인데요. 광남고의 출제 경향, 그리고 대비 전략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남고는 시험 범위의 특징이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문제 유형이 좀 독특한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광남고가 사실은 수능과 내신을 같이 준비하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교거든요.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의 유형들이 모의고사가 아니라 시험 범위의 유형들이 시험 문제 유형들이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수능 유형을 따라가요. 수능과 모의고사 유형.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빈칸 추론이라든가 순서 배열이라든가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어법, 어휘 이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따라가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서술형. 서술형이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험 범위 한번 보면은 교과서가 일단 두 가가 들어가고 그리고 본문 외의 영역이 들어가는데 자, 본문 외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학생 때에는 본문 앞에 있는 듣기, 본문 뒤에 있는 뭐 그래머 리딩, 그래머 라이팅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다 틈틈이 꼼꼼하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더 이상 교과서 본문 외 부분을 꼼꼼하게 수업을 해주지 않아요. 학교에 영어 선생님 한 두세 분 정도 계시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수업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수업을 안 해. 그런데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와. 그래서 본문 외의 영역도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면은 이 영역은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세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부교재하고 모의고사는 대략 30지문 정도가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30지문은 우리 보통 모의고사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한 세트.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가 시험 범위에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2개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 교과서 3개의 본문보다 길거든요. 그런데 교과서 2가 본문 외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 한 세트 정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암기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선지가 굉장히 긴데 그냥 선지가 길다 뿐만이 아니라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선지에 들어가 있는 어휘가 새로운 단어들이 나와요. 선지에 들어간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안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어휘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학교에서 이러한 어휘들에 대해서 공부를 안 시켜줬으면은 학교 시험에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기한 부분에서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 어법이랑 어휘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광남고는 어법이랑 어휘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매 시험마다 최소 8문제씩이 나와요. 어법 어휘가.
그래서 어법 어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초 어법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본문이 변형이 됩니다. 본문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한다 하더라도 암기를 한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본문이 변형된 거를 염두에 두고 서술형과 어법, 어휘를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하나의 문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글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 보통 시험을 보면은 내용일치 문제는 보통 한글로 나오거나 주제 문제 한글로 나오거나 요지 한글로 나오거나 목적 한글로 나오거나 하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문제를 제외하고 쓰시오, 고치시오, 고르시오 이거를 제외하고는 한글이 없습니다. 자, 이게 선지가 긴 것과 어휘가 어렵게 나오는 거랑 더불어서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예요. 선지가 길고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 공부를 했어도 기본적인 어휘 실력, 기본적인 독해 실력이 있어야지 선지를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영서야.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서술형 특징 살펴보시면은요. 시험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단어, 절, 문장 단위의 영작. 요거는 대부분 학교들이 비슷하지. 어법, 어휘, 오류 고치기, 요약문 완성.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어순 배열이 변형이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온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다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걔가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하실 때 아, 얘가 이렇게 바뀌어서 쓸 수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삼형식이 사형식으로, 능동태가 수동태로, not only A but also B가 as well as로 바뀌어서 문제가 쓰일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 함축 의미 쓰기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우리 수능 모의고사 유형 보면은요. 21번, 22번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이죠. 밑줄 친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 있지. 함축 의미를 쓰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원문을 변형시켜가지고 서술형이 출제가 되고 부교재 비중이 늘어납니다. 가면 갈수록. 그리고 마지막 열린 정답이 있기 때문에 채점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랑 친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채점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자, 객관식 24문제, 서술형 8문제 해서 총 32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개수도 굉장히 많죠. 근데 서술형의 배점 봐봐 얘들아. 서술형 배점 8문항인데 40점이에요. 40점,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자, 영역별 비중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영역별 비중. 작년 시험의 영역별 비중을 보면은 첫 번째 중간고사는 교과서가 과반 이상이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교과서의 비중이 45, 46.7, 40.6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대신에 뭐가 늘어나냐면 부교재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고요. 2학기 기말고사에는 뭐도 추가가 됐냐면 모의고사도 추가가 됐어. 부교재가 애초에 모의고사 유형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험 날짜가 거의 가까워져가지고 마지막에 프린트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촉박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촉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는 시험 범위거든요. 모의고사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근데 모의고사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전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 양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출제 문제에서 모의고사하고 부교재의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대표 유형, 출제 유형을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어법은요. 교과서하고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다양하게 골고루 출제가 됐어. 교과서에서만 어법이 출제가 되고 모의고사에서는 독해만 이게 아니라 어법이 모든 시험 범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 다음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있어요. 자, 모두 고르시오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 하나만 빠뜨려도 점수 안 나는 거 아시죠? 하나만 빠뜨려도 점수 안 납니다. 자, 그 다음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올바르게 고쳐 쓰시오. 모두 올바르게 고쳐 쓰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게요.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올바르게 고쳐 쓰시오에서 선택지가 없어. 밑줄이 없어.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서 틀린 거를 찾아서 고쳐 써야 돼. 근데 만약에 암기한 지문이랑 똑같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암기한 지문이 아니라 변형이 돼서 나와.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어법의 기본기, 어휘의 기본기가 중요하다가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원문을 변형시켜서 어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1차적으로. 왜냐면 내가 암기한 문장이랑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이랑 같은 문장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얘가 어법상, 문맥상 맞는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느낄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샘플 한번 볼게요. 미 글의 밑줄 친 A부터 G 중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서 답을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는데 자, 여러분 얘가요. 교과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 교과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답은 3번이거든요, 여러분. A, B, C, D, E, F, G까지 중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모두 골라야 돼. 근데 너가 그냥 몇 개다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너가 고른 게 정확하게 알파벳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찍기도 안 통해. 만약에 7개 중에서 3개다 했는데 나는 ABC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ACD야. 근데 개수는 맞았잖아. 그래서 찍기 신공이 통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알파벳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찍기 신공도 안 통합니다. 자, 그래서 A 보시면은요. Have you ever seen a tiny bird feeding? 자, feeding 뒤에는 전치사 on이 들어가야 돼요. Feeding on a flower.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전치사 같은 애들은. 자, 그 다음 C도 보시면은요. So he used leftovers. 주어 동사 목적어지. He used leftovers. 자, 그는 leftover를 사용해서 나머지 찌꺼기를 사용해가지고 create a hummingbird. create a hummingbird를 to create a hummingbird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So he used the leftovers to create a hummingbird. hummingbir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알파벳 E도 볼게요. 이 알파벳 E는 앞에 to가 있어서 전치사라며 동명사네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얘는 누구랑 병렬이야? 앞에 얘는 to fly하고 병렬이에요. 그래서 to stay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하고 투명사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노리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F도 보세요. Feel sorry for them. 있죠? Feel sorry for them. 아, 얘가 지금 원형이 안 바뀌었는데 sorry 뒤에 for가 없었어. sorry 뒤에 for가 없었어요. 그래서 felt sorry them 이라고 쓰여 있는 게 felt sorry for them으로 바뀌었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50분 안에 32문제를 풀어야 되고 서술형도 엄청 긴데 시간에 쫓기고 있지. 그럼 전치사 같은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feed on이나 feel sorry for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그냥 쭉 훑었을 때 잘 안 보이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얘가 어법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모두 고르기, 모두 고치기 문제는 본문이 변형이 돼서 어형도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것과 자, 또 다른 문제 유형 볼게요, 여러분.
밑줄 친 A 부분에서 문맥상 틀린 단어, 어법상 틀린 단어를 모두 골라서 올바른 형태로 고쳐 쓰시오. 얘들아 잘 봐봐. 지금 어법 문제거든요. 하나의 문장에서 문맥상 틀린 단어, 어법상 틀린 단어. 어휘 문제나 어법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총 몇 개를 고쳐야 돼? 7개를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문을 암기했으면 좀 수월할 거예요. 얘는 원문이 바뀌지는 않았었거든요. 자, 근데 애들이 어디에서 약간 멘탈이 털렸냐면은 여기 These exercises are 3개의 단어가 다 고쳐져야 돼요. This exercise is 이렇게 This exercise is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뒤에 있는 but 있죠. 얘는 helpful and very effective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helpful and very effective. 그래서 얘는 문맥상 틀린 단어, 어법상 틀린 단어를 한꺼번에 고쳐야 되는 문제였었고 보시면은 밑줄이 없는 거 보이시죠? 밑줄이 없지. 선택지가 없지.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부분만 딱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글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암기를 안 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 아래 문제도 아래 문제가 잘못됐어.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고 바르게 고치시오거든요, 여러분. C 고치셔야 되고 D 고치셔야 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do not at present have a need. having을 have 원형으로 고치셔야 해요. 왜냐면 at present가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do not 동사 뒤에 do not 동사 부정형에 대한 동사가 쓰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도 will not current를 currently로 바꿔주셔야 돼요. 동사 수식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ly를 붙여줘야 하는 형태이지. 근데 얘네들은 눈으로 그냥 쭉 읽어봤을 때는 놓치기 쉬운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두 고르고 모두 고치시오. 자, 이 문제들은 굉장히 친절한 편입니다. 밑줄 선택지가 없이 그냥 통 지문을 준 다음에 어법상, 문맥상 틀린 부분을 모두 찾아 고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한 문제에 4점짜리인 거고요. 그 한 문제 푸는데 5분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금인데. 자, 그 다음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문제가 아니어도 선지 내 자체의 어휘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했었지. 영영풀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영영풀이는요, 여러분 프린트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너의 영어 영영풀이 해석 실력을 보는 거야. 영영풀이를 해석하고 그 영영풀이에 일치하는 영어 단어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요약문, 빈칸 어휘, 그리고 문맥상 어색한 어휘 등 수능 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암기는 기본이고 변형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거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위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보기의 영영풀이를 참고하여서 쓰시오. 얘는 원문 그대로예요. 바뀌지 않았어. A에 들어가는 단어 한번 보세요. A person whose job is to give advice. 조언을 주는 사람이지. On what you should eat to remain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는 사람 무슨 사람이야? 영양사지. 영양사가 영어로 뭐예요? nutritionist. 이죠? A의 자리에는 nutritionist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 한번 볼게요. 자, B의 영역풀이 dryness resulting from removal of water. 자, removal of water는요,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물이 제거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dryness, 마르는 거죠. 자, 근데 B를 보시면은요, B 문장 볼게요. Many of us don't get enough water and eventually experience. 자,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아서 경험을 하는데 그럼 뭘 경험을 해? 목마름을 경험을 하지.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dehydration이라는 단어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교과서 본문 암기를 꼼꼼히 하고 본문 공부 학습을 꼼꼼히 했으면은 모르는 단어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영영풀이만 띡 준 다음에 이거에 맞는 단어 빈칸을 찾았어 하면은 당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어도 잘 살펴보셔야 하지만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좀 쉬워지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다음 글을 읽고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자, 지금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얘네가 다 빈칸으로 뚫려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굉장히 좀 친절한 편이에요, 여러분. 얘네들은 좀 친절한 편이고요.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다. 그러면은 빈칸에 올바른 단어를 쓰시오인데 본문의 단어의 언형을 바꿔.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 advantage가 나왔는데 advantageous라고 쓴다든가. 너가 암기한 단어가 advantageous인데 빈칸이 B로 시작해. 그럼 뭐로 써야 돼? beneficial로 써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남고는 어휘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하고 모의고사 부교재에 있는 어휘뿐만이 아니라 동의어, 반의어까지 같이 학습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고득점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대표 유형을 한번 보면은요. 중학교에 비해서 서술형 쓰는 양이 많아질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요약문 빈칸, 어법 고치기, 어휘 활용해서 영작하기, 교과서 메인 어법 이용해서 영작하기, 단어 찾아쓰기.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건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최소 2가지에서 3가지 정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기출문제 보면은요. 단어를 활용하여 주어진 조건에 맞게 A와 의미가 일치하도록 쓰시오. 자, 이 문장 있죠? A의 문장. 이 문장이 여러분들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 원문에 있는 문장이랑 다른 문장이야. 암기한 문장과 다른 문장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문장을 한국말을 보고 영작을 해야 돼.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보기를 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주죠. 보기의 단어를 모두 배워야 할 것,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지 말 것, 필요시 단어의 형태와 품사가 변형이 가능한 것. 그 다음 문제도 보시면은 A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바꿔 쓰시오. 자, 얘는요, 여러분, ask 동사 뒤에 목적어,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 접속사 if거든요. 인지 아닌지예요. 인지 아닌지.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되는데 이 간접 의문문 형태를 의문사가 없는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So the baobab said to the gods. 자, 첫 번째로 asked가 뭐로 바뀌냐면 said to로 바뀌고 if 전에 뭐로 바뀌냐면 따옴표로 바뀌게 되고 could가 시제에 맞춰서 can으로 바뀌게 되고 주어 it이 문장의 시제에 맞춰서 I로 바뀌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간접 합법, 직접 합법 요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했었던 부분이지 이렇게 중학생 때 배웠었던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변형이 많이 되지는 않거든. 단어가 많이 변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법이 많이 변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얘는 까다로운 문제 유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암기한 문장 형태를 다 바꾸고 단어도 바꿔. 그리고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하래.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강남고 내신 대비 총평을 보면은요. 일단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왜냐? 변형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가 길기 때문에. 본문 외의 부분에서 어휘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본문 외의 부분도 꼼꼼하게 보셔야 하고요. 매 시험마다 영영풀이 문제가 최소 2개 이상은 나와요. 근데 학교 프린트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영풀이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 독해 능력이 중요한 거죠. 변형을 시킨 다음에 단어를 배워야 하기 등 시간이 좀 많이 투자되는 문제 유형들이 좀 많고요. 서술형 배점이 높고 변형까지 있기 때문에 탄탄한 기본기가 있어야 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학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일단 상위권.
상위권 친구들은 암기 그리고 변형 문제로 연습을 하실 거고요. 밑줄 없는 어법 변형, 요약문, 주제 요직, 영작 문제, 그리고 핵심 파악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암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전체를 다 암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주요 어법, 어휘, 주요 문장, 그리고 주요 내용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하위권 친구들 교과서 중심으로 정확한 내용 이해, 그리고 핵심 문법 파악을 해주셔야 하고, 내가 암기가 조금 힘들다, 암기는 조금 좀 그런데 싶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암기를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지금부터 암기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한 7번, 8번 정도 반복해서 읽는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내용도 기억나고 어떤 문장에 어떤 전치사가 쓰이는지도 대략적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학원에서 문제를 푸실 때에는. 자, 그래서 학원에서 내신 자료가 어떻게 나가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서 받는 자료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4가지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는 분석. 수업용과 기출 분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핵심 암기. 암기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을 거야. 단어, 본문, 빈칸, 어법어휘,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이런 애들이 다 수능 유형이죠. 서술형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본문을 암기하기 위한 반복 암기, 기본기 훈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기를 했으면 그 암기를 바탕으로 적중 예상 문제, DYB 변형 문제, 서술형 대비 문제. 좀 빠른 친구들은 이때부터 기출 문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로는 적중 찍강, 기출 문제, 그리고 파이널 적중 문제, 직전 보강 찍강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광남고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 비슷한 스타일 유형의 문제들만 골라서 실제 시험처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야. 그럼 내가 50분 동안에 32문제를 풀면은 내가 몇 점 정도 나오겠구나. 지금쯤 공부했을 때 몇 점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내 점수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자, 내신 자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서는요, 총 10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부교재는 총 8단계. 기출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기출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서술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자, 프린트와 듣기가 들어가는데 부교재하고 모의고사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신 자료 샘플이에요. 적중 필기본. 교과서 필기본을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서 자,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었어. 이 단어는 이렇게 변형돼서 출제됐었어. 등등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잖아. 그거를 너네만 필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필기를 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필기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필기 열심히 한 친구들만 필기본 나눠드리니까. 자, 독해 부교재하고 듣기 부교재도 마찬가지로 필기본 드립니다. 교과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부교재, 모의고사 다 필기본 드릴 거예요. 자, 얘가 모의고사 필기본이었었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좀 특이한 애들 있잖아. 뭐 외부 지문이 나온다. 테드의 외부 지문이 나온다. 아니면 어휘 프린트가 나온다. 아니면은 그냥 생으로 통문장 영작하는 시험이 나온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비슷하게 시험 유형을 만들어서 출제를 해드리거든요. 학원에서. 자, 지금부터는 암기 자료입니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어떻게 하게 되냐? 일단 단어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빈칸 1, 그리고 빈칸 2 있고요. 어법어휘 1, 2의 차이는 어법어휘 1은 선택형 문제, 어법어휘 2는 고치는 문제. 그래서 객관식하고 서술형을 같이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문장 삽입 순서 배열 문제. 얘네들은 수능 유형에서 많이 풀어봤었던 거지, 모의고사 유형에서. 그래서 문장 삽입 순서 배열을 통해서 얘가 글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였었지. 이 문장 다음에는 이 내용이 들어갔었지. 이거를 계속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맘 잡고 앉아가지고 8번 읽는 거 하고 여러 번, 8번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거 하고 뭐가 더 효과가 있겠어요? 한 번에 앉아가지고 8번 시험 범위를 전체 다 읽기도 힘들거니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게 사실 여러분들 기억에 더 오래 남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변형 문제하고 적중 예상 문제. 변형 문제랑 적중 예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있는 경우, 기출이 없는 경우 상관없이 거의 다 제공이 됩니다. 자, 변형 문제 중에서도요, 서술형 대비 변형 문제가 있어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서술형이거든요.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서술형이야. 무조건 서술형. 왜냐면 대치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다 서술형이 1등급, 2등급을 나누는 그 요인이기 때문에. 송파도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강남구도 서술형 비중이 40%나 되잖아. 그래서 서술형 변형 대비를 학원에서 같이 시켜드릴 거예요.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범위 변형이 되니까. 자, 학생들에게는 위클리 플래너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한 거,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해와야 되는 것이 매주 학생들에게 나가게 될 거고요. 자, 학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받아서 작년 1학기에 1등급, 2등급을 받은 친구들, 전교에서 상위 11% 그리고 4% 이내의 친구들이거든요. 사실 한 학원에서 이렇게 1등급, 2등급 비율이 많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부탁하는 거, 선생님들이 이제 그 공부 시켜주는 거를 잘 따라왔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자, 전 과목 전교 20등 이내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3등 친구들도 수두룩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광남고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일요일 날 내신 개강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광남고는 주 1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5시간인데요. 일요일 2시부터 7시까지예요. 광남고 친구들을 일요일로 시간을 잡은 이유가 광남고 친구들은 다리 건너서 오잖아요. 좀 멀잖아. 그래서 2번 학원에 오는 것보다 한 번 학원에 와서 한 번 왔을 때 빡 공부하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주 1회를 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2시에서 7시까지 710호에서 지금 현재 브레인반 수업하고 계시는 김윤전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알았죠? 현재 지금 선생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자리를 잠깐 비우셨는데 그래서 설명회는 선생님이 대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업은 광남고 선생님, 그 광남고 그 전담 선생님이 브레인반 김윤전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실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잘하는 친구, 똑똑한 친구. 질문 있으세요? 자, 카메라에 손가락 동그라미 X 표시해 주실래요?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네. 만약에 일요일 날 그때 시간이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되면은 못 해요. 돼야 돼요. 네, 그럼 혹시 녹화본 이런 거 만약에 가끔 빠졌을 때 녹화본 받을 수는 있나요? 녹화본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온라인 수업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김윤전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질문이 있으십니까? 선생님, 예. 저 그러면은 화목은 없어지는 거고 진짜 일요일만 오는 건가요?
내신 대비 화목이. 기간 동안에는 내신 수업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서는 지금 화목 수업이잖아. 화목 3시간, 3시간이 아니라 일요일 2시에서 7시 이때만 등원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신 대비 수업 시간에 나랑 보지는 않겠구나. 아무튼 내신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다 1등급 받아라.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